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이터에 곰이 나타났고 하필 그 자리에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 곁에 조용히 서 있던 존재가 있다는 걸. 곰보다 먼저 그 자리에 있었던 백구 한 마리. 그 개는 어떻게 그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지금껏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감각의 세계일까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클로이 맥켄지입니다. 캐나다 재난관리청에서 안전지침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업무는 명확해요. 매뉴얼을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지켜내는 것. 저는 감정이 개입된 판단을 경계해왔습니다. 왜냐면 감정은 사고를 부르거든요. 그 믿음은 12년 전 사건에서 비롯됐어요. 눈보라 속 구조 현장에서 직감을 믿은 팀원이 단독 행동에 나섰고 결국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수치화했어요. 훈련 매뉴얼, 통계 데이터, 그리고 확률적 판단. 그게 제가 믿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책상 위에 이상한 이름 하나가 적힌 명단이 놓여 있었어요. 서리. 진돗개. 전 읽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돗개요? 동양에서 신비화된 견종일 뿐이죠. 과학적 통계는커녕 북미 기준 구조견 데이터에도 없었어요. 독일 셰퍼드, 골든 리트리버, 라브라도. 이 세 견종이 우리가 믿는 전부입니다. 진돗개는 통계에 없어요. 실적도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항의했죠. 이게 검증된 적 있습니까? 그러자 담당자는 단 한마디만 했어요. 그게 특별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특별하다.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제 눈에는 근거 없는 감정적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불안이 조금씩 스며들었지만 전 애써 무시했죠. 개가 사람을 평가한다고요? 그건 비과학적이에요. 그날 오전 회의실에서 파커 국장이 말했습니다. 진돗개라니요. 공식 통계도 없는 견종을 왜 명단에 넣었습니까? 전 통계를 내밀었어요. 한국구조대에서 추천했고 3번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커는 말했어요. 3번이면 우연입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저 역시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설이라는 개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첫 만남은 밴프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캠핑장이었어요. 10월 중순, 오후 2시. 기온 8도. 바람 초속 3m. 훈련엔 더없이 적절한 조건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서리를 처음 봤습니다. 중형 크기의 흰 개 한 마리. 최고 50cm, 체중 18kg 정도. 딱 봐도 존재감은 없었어요. 다른 구조견들은 꼬리를 흔들며 활기차게 움직였지만 서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게 구조견이라고?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자 한국 구조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개는 인간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또 동양의 신비주의군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피하지도 않고 겁먹은 기색도 없었죠.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날 판단하고 있는 듯한 눈. 그건 일반적인 개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 애써 넘겼습니다. 개가 사람을 평가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음 날 시범 훈련이 시작됐어요. 가상의 실종자를 찾는 방식이었죠. 다른 개들은 핸들러 지시에 따라 지그재그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출발 신호와 동시에 서쪽으로 전력 질주했어요. 그리고 불과 5분 만에 실종자를 찾아냈습니다. 다른 개들은 20분 넘게 걸렸던 작업이었거든요. 전 당연히 의심했어요. 냄새를 미리 맡은 건가? 아니면 훈련 정보를 누가 귀띔해준 걸까? 하지만 그 이후 서리의 행동이 더 이상했죠. 훈련이 끝난 뒤 서리는 혼자 캠핑장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특히 놀이터 근처에서 자주 멈췄고 북서쪽 숲 방향을 집중적으로 응시했어요.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하는 모습. 전 처음엔 진돗개의 독립적 성향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본능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CCTV를 확인한 순간
서리의 움직임이 놀랍도록 특정 야생동물의 경로와 겹쳤습니다. 게다가 그 야생동물은 서리가 그 경로를 돌기 하루 뒤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기기로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요. 며칠 후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캠핑장 외곽 지역에서 야생동물 흔적이 발견됐다는 거였죠. 밴프에선 드물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엔 위치가 문제였어요. 놀이터에서 불과 몇백 미터 거리. 가족 단위로 많이 머무는 지역이었거든요. 즉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평소처럼 차분하게 매뉴얼을 펼쳤죠. 정서적 대응은 비효율적이에요. 과학적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고방송, 대피구역 설정, 현장 인력 배치. 매뉴얼에 적힌 절차들이 검토됐어요. 그런데 회의 중 누군가 보고했습니다. 서리가 이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놀라웠죠. 아무런 명령도 없이 서리는 구조대보다 10분 먼저 놀이터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CCTV를 돌려봤습니다. 그 개는 정확한 방향으로 망설임 없이 뛰었어요. 곰의 흔적이 감지된 위치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전 여전히 의심했어요. 그저 본능이겠지. 하지만 곧 놀라운 장면이 포착됩니다. 서리는 놀이터 한복판, 그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주변을 수색하지도 않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북서쪽 순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전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묘하게 뛰었죠. 서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그 눈빛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곧 벌어질 일을 예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놀이터는 조용했고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옆에 앉은 서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단단히 자리 잡은 듯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여자아이가 혼자 놀이터로 들어섰죠. 분홍색 재킷을 입은 아이. 아이는 그네에 앉아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서리를 보며 말했죠. 안녕, 멍멍아. 너도 혼자야? 서리는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었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23분. 서리의 귀가 바짝 젖혀졌어요. 그리고 숨소리를 줄이며 앞발을 단단히 고정시켰죠. 서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곧 나타날 것을 예감한 듯이. 그 순간 숲 저편에서 미세한 바스락 소리가 들렸어요. 서리는 고개를 낮추고 귀를 뒤로 젖혔습니다. 앞발은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아이와 숲 사이, 정확한 중앙으로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 다음 나뭇잎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곰이었어요. 무게 150kg. 조용히 코를 킁킁대며 놀이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리는 짖지 않았어요.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낮추고 숨소리조차 줄인 채 딱 그 자리에 섰어요. 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리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곰이 멈칫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속에서 곰이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서리도 한 발 나아갔습니다. 서로 숨을 고르며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짖지 않았고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생명 사이의 침묵, 그리고 존재로서의 경계. 놀이터의 그네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왜냐하면 서리가 곰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곰이 다시 코를 킁킁대며 방향을 바꾸려 하자 서리는 작게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정확한 한 걸음. 작지만 단호한 경계였습니다. 곰은 멈췄어요. 입을 벌리다 말고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숲 안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뒤늦게 도착한 구조대가 마취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곰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어요. 놀이터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리는 여전히 아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자리에. 그날 밤 회의실에선 CCTV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파커 국장은 말했습니다. 개가 사람을 가린다는 말,
그냥 미신이라 생각했는데. 그리고는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믿지 않습니다. 우연은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 전 마음속에서 어떤 틈이 벌어지는 걸 느꼈어요. 서리가 그 아이 곁을 지켰던 7분. 그 시간의 의미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서리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오후 3시. 서리는 또다시 놀이터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전날과 같은 시간, 같은 방향, 같은 걸음. 마치 어제의 경계를 오늘로 이어가려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오후 3시 17분. 어제와 똑같이 그네에 한 여자아이가 앉았습니다. 분홍색 재킷 혼자였고 서리는 조용히 그녀 옆 벤치에 앉았어요. 그 위치도 눈빛도 전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어요. 서리의 귀가 바짝 서 있었고 눈빛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3시 21분. 숲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새끼를 동반한 암컷 곰이었어요. 사람이나 개에게 훨씬 더 민감하고 공격적인 상태였죠. 곰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하자 서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네 옆에 머물지 않았어요. 서리는 곧장 곰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짖지도 않았고 으르렁대지도 않았어요. 대신 눈을 맞추고 곰이 자신을 쫓도록 유도했습니다. 곰이 발을 내딛자 서리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곰이 서리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일부러 위험한 숲 쪽으로 곰을 유인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 클로이는 결심했어요. 무전기를 내던지고 놀이터로 곧장 뛰쳐나갔습니다. 에밀리, 여기서 멀어져야 해. 에밀리를 아는 채 클로이는 전속력으로 캠핑장 쪽으로 달렸어요. 숲속에선 서리와 곰의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곰은 몇 번이고 덤벼들 듯 서리에게 달려들었고 서리는 가까스로 거리를 유지하며 곰을 유인했죠. 그리고 7분 후 서리는 한 바위 뒤로 곰을 이끌고 갔고 지형을 이용해 방향을 틀어 반대쪽으로 빠져나왔어요. 곰이 당황한 틈에 구조대가 도착했고 마취총이 발사됐습니다. 곰은 도망쳤고 모두 무사했어요. 서리는 지친 몸으로 숲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클로이는 서리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꼬리를 한번 흔들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날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변하고 있었어요. 서리의 판단, 그리고 희생. 그건 어떤 데이터나 매뉴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서리는 곰을 쫓은 게 아니었어요. 아이를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구조란 데이터를 넘은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날 밤 회의실엔 다시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모든 이가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서리는 아무 말도 없이 아이를 위해 자리를 지켰고 또 뛰었어요. 누군가 작게 중얼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야. 파커 국장은 침묵 끝에 말했어요. 나는 아직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뭔가를 잘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화면 속 서리의 눈빛만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서리는 또다시 놀이터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전날과 같은 시간, 같은 방향, 같은 걸음. 마치 어제의 경계를 오늘로 이어가려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오후 3시 17분. 어제와 똑같이 그네에 한 여자아이가 앉았습니다. 분홍색 재킷 혼자였고 서리는 조용히 그녀 옆 벤치에 앉았어요. 그 위치도 눈빛도 전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어요. 서리의 귀가 바짝 서 있었고 눈빛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3시 21분. 숲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새끼를 동반한 암컷 곰이었어요. 사람이나 개에게 훨씬 더 민감하고 공격적인 상태였죠. 곰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하자 서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네 옆에 머물지 않았어요. 서리는 곧장 곰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짖지도 않았고 으르렁대지도 않았어요. 대신 눈을 맞추고 곰이 자신을 쫓도록 유도했습니다. 곰이 발을 내딛자 서리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곰이 서리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일부러 위험한 숲 쪽으로 곰을 유인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 클로이는 결심했어요. 무전기를 내던지고 놀이터로 곧장 뛰쳐나갔습니다. 에밀리, 여기서 멀어져야 해. 에밀리를 아는 채 클로이는 전속력으로 캠핑장 쪽으로 달렸어요. 숲속에선 서리와 곰의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곰은 몇 번이고 덤벼들 듯 서리에게 달려들었고 서리는 가까스로 거리를 유지하며 곰을 유인했죠. 그리고 7분 후 서리는 한 바위 뒤로 곰을 이끌고 갔고 지형을 이용해 방향을 틀어 반대쪽으로 빠져나왔어요. 곰이 당황한 틈에 구조대가 도착했고 마취총이 발사됐습니다. 곰은 도망쳤고 모두 무사했어요. 서리는 지친 몸으로 숲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클로이는 서리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꼬리를 한번 흔들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날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변하고 있었어요. 서리의 판단, 그리고 희생. 그건 어떤 데이터나 매뉴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서리는 곰을 쫓은 게 아니었어요. 아이를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구조란 데이터를 넘은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날 밤 회의실엔 다시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모든 이가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서리는 아무 말도 없이 아이를 위해 자리를 지켰고 또 뛰었어요. 누군가 작게 중얼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야. 파커 국장은 침묵 끝에 말했어요. 나는 아직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뭔가를 잘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화면 속 서리의 눈빛만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1년 후 서리의 은퇴식이 서울에서 열렸어요. 그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세워진 야외 특설 무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직접 그린 진돗개 그림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이와 함께 서리 인형을 들고 있었죠. 클로이는 행사 시작 1시간 전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이제 그녀는 캐나다 재난관리청 소속이 아닌 국제구조견 자문위원. 그녀의 옷엔 예전과 다른 단정한 브로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포터 오브 진도 K9 프로그램 설이 덕분에 생긴 제도였어요. 행사장 앞 대형 스크린에는 서리의 구조 활동이 영상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곰과의 대치, 아이 옆을 지키던 순간, 추격을 유도하던 그 장면. 그 영상이 끝나자 박수는 잠시 멈추고 고요한 정적이 흘렸어요. 서리는 단상 옆 무대 밖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굽은 허리, 단단한 눈빛. 클로이는 무대에 올라 연단 앞에 섰어요. 서리는 단순한 구조견이 아닙니다. 그는 판단했고 감쌌고 이해했어요. 제가 믿어왔던 매뉴얼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누군가를 구했습니다. 그는 데이터가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그 순간 무대 아래 관중석에서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서리 고마워요. 에밀리였어요. 구출됐던 분홍 재킷의 소녀는 이제 씩씩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죠. 서리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에밀리는 부모의 손을 놓고 무대 앞으로 나왔고 서리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는데 너 있어서 괜찮았어. 진짜 고마워.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꼬리를 단 한 번 아주 천천히 흔들었어요. 클로이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서리는 제게 인간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준 존재예요. 규정은 지켜야 할 것이지만 마음은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이후 행사장에선 독립형 보호견 시스템이 공식 발표됐고 진돗개 서리는 그 첫 번째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서리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클로이가 손짓하자 서리는 천천히 그녀 곁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바람 한 점 없는 오후 모두가 그를 바라보며 박수쳤습니다. 서리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냈어요.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서리는 마지막까지 수호견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잠시라도 그 따뜻함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클로이 맥켄지, 제 경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